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구해줄 109로 연락주세요. 자살 예방 정책이 늘었지만 자살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은 14,872명, 하루 평균 40.6명꼴, 한 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4.3배 수준입니다. 자살자하고 자살률이 역대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에 정점을 찍고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2년 연속 증가인데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다음 5위. 하지만 젊은 층에선 1위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최소 10년 넘게 사망 원인 1위, 40대는 지난해 처음 암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정부는 40대 자살 증가 원인을 경제적 빈곤에서 찾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3년에서 4년의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올랐듯이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가 시차를 두고 오는 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고.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출산율은 꼴찌,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 예산을 내년에 20%가량 늘렸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전화상담팀. 상담사 17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급증한 상담 건수는 1년에 2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관계의 상실과 버티기 쉽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들을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우리나라 국민은 14,000여 명, 하루 평균 40명꼴입니다. 이에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34년 17명 이하로 40%가량 낮춰 10년 안에 OECD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현장 출동해 응급실에 동행하는 등 즉시 개입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과 소방을 거치거나 자살 시도자 본인이 동의해야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와 각 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들을 연계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에도 나섭니다. 지자체마다 자살 예방관을 두고 전담 인력도 센터당 2.6명에서 5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제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도 12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상회합니다. 2023년 가장 최근 통계인데 1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살로 내몰리는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습니다.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